자, 지금 뭐 엔비디아와 반도체를 앞두고 두 분이 나오시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조금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은 완전히 반도체 특집입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하이닉스로 또 연이 있다고 하시고 실제로 반도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오늘 엔비디아와 그리고 국장의 종목의 밸류에이션과 흐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조용히 하고 우리 쨘파고 형님께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가도 되나요? 네. 자, 그러면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우리 클로징벨의 터줏대감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님, 그리고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계시니까 아주 그림이 또 신선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그야말로 오늘 반도체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는 제일 처음 궁금한 건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께서는? 네, 박사님 먼저. 네. 사실 그 엔비디아 발표를 하기 전날에는 또 폭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저조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뭐 전혀 그런 건 없었고 네. 사실은 제가 어제 타 방송에서 이제 HBM 관련된 것들이 주제를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엔비디아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때도 좀 생각을 했던 것들이 실적이 나쁠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은 하이닉스가 4분기에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요인이 낸드는 적자거든요. 네. 그다음 D랜도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바일이나 서버 같은 것들은 흑자를 낼 수 없는 가격대에 아직까지는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D램과 또한 전체 흑자 낼 수 있었던 거는 유일하게 HBM이 굉장히 마진이 높았고 그다음에 그 물량이 생각보다도 비중이 컸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공급자인 하이닉스가 그렇게 HBM 판매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면 삼성전자를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객인 엔비디아는 얼마나 더 실적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나쁠 수가 없었다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 관전 포인트에서 이번 실적은 아주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 정도 가파르기로 실적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지금도 높다고 보십니까, 박사님께서는?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수요가 당분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될 거라는 거는 이견이 없고요. 네. 근데 같은 이제 그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공급 과잉이 공급 부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HBM이 거의 대부분을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선단 제품은 이제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양사가 얼마나 빠르게 생산 능력 물량을 늘려주느냐에 따라서 공급 부족 그 양상이 지금보다 좀 완화될 것인지 좀 더 심화될 것인지 그걸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아주 고급스러운 답변. 네. 본부장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아주 잘 봤어요. 네. 임팩트가 있었나요? 예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높아진 컨센서스. 네. 평균 205억 불이다 뭐 이런 거 말고 최근에 높아진 게 215억 불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 했을 때 215억 불 될까 말까 했는데 221억 불인가 나왔어요. 221. 예. 사실 요거는 얘네들은 11월, 12월, 1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가 그거 대변할 수도 있는데 GPU하고 HBM하고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건 대변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얘네는 1월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거는 10월, 11월,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이 엔비디아가 그 중국 매출이 확 줄었을 거라고. 네. 그래서 올해 얘네 4분기 실적에서 중국 비중이 한 자리로 푹 떨어졌거든요. 그 전분기에 20% 비중, 22%였는데 정확히 얘기는 하지만 그 빠진 것이 아마 1월달에 확 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 주니까 전체적으로 11월, 12월, 1월 했을 때 과연 200몇십억 불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기다려본 거지. 근데 생각보다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워가 있다라고 일단 실적은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당연히 프라이스 파워도 있었던 거고. 뭐 실적 좋았는데 저는 아침에 다른 방송 아침에 들어갈 때 그 M 무슨 방송 아까 화내 그런 이유가 네네. 실적을 못 보고 들어갔어요. 그 시점에. 어. 근데 가이던스를 못 봤고 실적한테 가이던스를 못 가이던스를 못 봤어요. 보셨고. 근데 가이던스도 240억 불 플러스 마이너스 됐어요. 네. 근데 그것도 기준이 애널리스트 기준이 최근에 높아진 것이 230억 불도 하나 있었다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들었어요. 평균이 222억 불이었는데 그렇죠. 230억 불 있었나 싶었는데
그래서 가이던스도 만나 가이던스 245 플러스 알파거든요. 가이던스도 222였는데 그 이상해서 245 240으로 플러스 나왔고. 알파였는데 아까 그 앞에 그 IBK 그 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아까 IBK 나온 것처럼 그 가이던스도 항상 낮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99.9% 255불 이상이 되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3, 4, 5월이거든요. 아니 2, 3, 4거든요. 1, 4분기가 네. 얘네 1, 4분기 가이던스 준 게 2, 3, 4인데 보세요. 2, 3, 4인데 그 HBM3인가 그 네. 버전 들어가는 게 하이닉스가 3월달에 공급하니까 얘네들이 그 GPU 그 H200이라는 거 네. 만들어서 파는 거는 4월달 한 달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2, 3, 4 중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2, 3, 4 중에서 더 고가하고 성능 좋다는 제품이 실질적으로 매출 한 달 제대로 기여할까 말까 하는 거가 이제 1분기 실적의 가이던스가 245불, 255불이니까 사실은 그거 하기에 따라서 더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미국 시장에 10% 이상 안 오르면은 그 좀 실망이다. 똑똑한 미국 애들이 있으니까 저만큼 수준할 거 아니겠어요? 더 줘야지 맞다. 금리 인하를 뭐 갑자기 뭐 내년 올해 뭐 가을쯤 한다든지 이런 이상한 개잡소리만 안 하면은 얘네는 그냥 가는 거고 혹시 그런 개잡소리에서 주가가 한 7, 8% 올라가거나 빠지잖아요 중간에 네. 열심히 사면 돼요. 아. 한 주 사지 말고 한 10주 사면 돼요. 그럼 아무래도 이게 본부장님의 의견은 시장에 몰입해 있는 시장의 관점에서 보실 것 같고 반면에 또 이주원 박사님의 관점은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산업의 관점에 보실 텐데 아마도 현재 시점에 이 투자 자리 엔비디아를 보면서 궁금해하는 지점은 제가 보기엔 이 지점인 것 같은데 과연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나 젠슨의 Q&A에서 코멘트는 AI 산업의 인프라 투자가 이제 막 초입에 와 있다. 정말 이제 뭐 9라운드짜리 게임에 이제 1라운드에 서 있다는 표현을 한 건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주가를 보면 1년 6개월 동안 6배 올랐고 매출액 성장도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근데 성장이 더 가팔라지잖아요.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펀드멘탈로 산업으로만 본다면 지금 정도의 성장 속도가 2, 3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지속성 있는 성장으로 보십니까? 일단 저는 아니라고 일단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오, 아니다. 아니군요. 이게 모든 산업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나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게 되면 처음에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실수요나 어떤 우리가 보통 S자 커브로 그려지는 산업 전체의 성장 속도를 보면은 아직 테이크오프 하기 전 상태인 거거든요. 그 규모가 아주 굉장히 작은 상태여서 거기에서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핫 이슈가 되고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되지만 사실 그 후에 조금 지나면은 다시 사람들이 정상적인 평정심을 갖게 되면서 높았던 관심이 급격하게 사그라드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할 때 제대로 된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테이크 오프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기차도 비슷했었잖아요. 네. 테슬라 주가를 봐도 그랬고 테이크 오프까지 이루어지기 전에 초반에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상태에서 급등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네. 물론 빠른 성장이 가능한 거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증가율이라는 건 항상 모수 대비 증가량인데 모수가 작잖아요. 현재 시장 규모 자체가 작기고 그 다음에 뭐 HBM 메모리 양의 그 물량도 얼마 안 될 거고 마찬가지로 AI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빠른 성장이 되게 보이지만 규모가 조금씩 커지면서 당연히 그 성장 속도는 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 플러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서 굉장히 AI를 이용한 굉장히 좋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비즈니스 모델들이 다방면에서 나와야 되는데 엔비디아 칩이라는 건 결국 반도체 한 부품의 하나일 뿐이고요. 결국 우리가 AI라는 것은 AI라는 걸 툴을 이용해서 이것을 어디에 활용할 거냐, 창작물에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지금같이 단순한 문답식에 활용을 할 것인지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 무슨 우리가 회계적인 분석까지도 맡길 것인지 이런 능력들이 아직은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서 정말 고객이 B2C가 되든 B2B가 되든 나는 1인 1대1 단말기가 필요할 정도가 되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초반기 같이 어마어마한 양의 투자가 들어갈 만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발견이 된다면 지속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갈지 안 갈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굉장히 이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김장렬 본부장님 반대 의견이실 것 같은데. 네. 당연히 본부장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박사님 의견에 제가 약간의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보통 같은 하이프 사이클을 보통 저희가 업계에서 평가할 때 많이 보잖아요. 어느 정도의 굉장히 높은 레벨의 하이프가 기대가 오고 나서 절망의 골짜기로 가는데 지금이 젠스왕의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처럼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된 국면으로 와 있는데 이 정도의 열기가 박사님께서는 뭐 한두 개 분기 정도는 더 갈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1, 2년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1년까지는 조금 길다고 생각이 되고 몇 개 분기 정도? 1년
30%를 넘긴 좀 힘지 않을까. 물론 길게 보면 분명히 성장세가 높다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하나의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그 활용처가 개발되기 전이다.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어떤 엔비디아의 칩을 이용해서 AI를 이용해가지고 영화 1분짜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기사를 떴는데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영상까지도 가능해졌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건 창작물 영역으로 가면 저작권 이슈가 되는데 아직 각국의 법령들이 AI가 창작한 저작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법조화가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렇죠. 상태에서 이것들이 정말 비즈니스 모델의 메인이 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같이 챗 GPT같이 단순한 문답적의 정보를 모아주는 정도라면 조금 지나면 실망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본격적으로 정말 하이 레벨의 AI의 능력이 발휘되는 시점이 돼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 전에 일단 한 번은 실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또 본부장님의 인사이트 궁금합니다. 예, 뭐 6개월만 될지 1년만 될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챗GPT를 유료는 안 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아까 여기 작가들도 계시고 PD도 계신데 만약 그 작업에 있으면은 돈 주고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썸네일이나 포토샵이나 영상 만들기나 이런 하면은 것들. 벌써 했을 것 같아요. 어. 대학생이거나 됐던 간에. 근데 일단 그게 우리가 잘 계산이 안 되는 게 PC나 휴대폰이나 이미 성수된 산업의 단가 저기 뭐 침투율 계산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성장률 그것도 물론 갑자기 뭐 무슨 이상한 돌발 사태 받으면 포켓 틀리지만은 그래도 이게 이 전망이 기반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없는 것 같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커서 틀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가 그 메타한테 받겠다는 그 H100 플러스 모델이 지금 60만 대를 받기로 했다는 게 60만 이제 얼마 전에 다 알려졌거든요. 60만 대 곱하기 가격이 다르죠. 3만 몇천 불 하면 그게 200억이에요. 아, 200억에 200억 달러 대략적으로 200억 올해, 달러. 올해 하겠다는 게. 근데 메타가 하겠다는 그 데이터 센터하고 한다는 것들이 다른 데보다 엄청 큰 건 아닌데 작은 것도 아니니까 아마도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준하거나 그거보다 약간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이상을 엔비디아한테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 합하면은 한 400억 불, 500억 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올해 하겠다는 애널리스트의 폴캐스트가 오늘 그 시점 발표되기 전에 220억 불 나오기 전에 그죠? 이번 분기 240억 불 나오기 전에가 950억 불이에요. 컨센서스가. 곱하기 4개 하면 1,000억 넘잖아요. 그렇죠. 아까 합하면 2개 합하면 500억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정량화가 안 되는 거야. 각 나라 여기 저기 뭐 유럽 국가 뭐 중동 국가에서 뭐 자기네들 뭐 한다는 거 그것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게 젠슨 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티핑 포인트라는 그럴싸한 말로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240억 달러 하고 그런 얘기를 합해서 이 1,000억 불로 할까 1,200억 불로 할까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측이 거기까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내년도에 갑자기 그 성장률이 한 15% 떨어지면은 푹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말씀은. 네. 그러면 내년도 천몇 불 가다가 내년에 1,200억 불도 안 되고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는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PER이 30배 가까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 포인트가 가을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내년도 그 올해 1,000억 불 넘었다가 내년도 성장률이 20%도 안 되게 떨어지는 그런 포인트가 온다고 하면 주가는 빠질 겁니다. 근데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하고 얘네를 보고 있는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하고 비슷비슷한 수요를 갖고 있는 숨어 있는 사람들이 엔비디아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면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 오더를 주는 걸 큰 그림은 줘야 되거든. 단가는 아니더라도. 네. 그게 6개월 전 준비를 대하다 보니까 6월 이전에 픽스를 해야 되는 거야. 6월 전에 픽스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콜이 안 되면 꽝인 거야. 근데 삼성전자가 콜이 될지 아직 100% 모르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냈잖아요. 그래서 만약 수요가 엄청 많은데 삼성전자 못 따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하이닉스가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절체절명이기 때문에 이게 1,000억 불이 1,200불 되냐 안 되는 거는 예상이 그게 애매한 거예요. 현재로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젠스강도 몰라. 모르는 거지. 근데 1,000억이 합시다. 심플하게. 1,000억이 1,200불도 안 되고 20% 성장 안 하고 내년에 1,150억 불 된다는 컨센서스 잡히면은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삼성전자가 캐파가 부족해서 콜이 안 돼서건 아니면 뭐가 문제가 됐던 간에 그 되면은 주가는 빠지는데 그 시점에 대한 가이던스나 예상이 아마 7월 이전에는 사람이 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가 정리했을 때는 주식은 그 전까지는 땡겨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삼성도 그 전에 뭔가 쇼를 안 내면 아주 끝장난다.
바운더리스도 여기고 이것들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본부장 의견을 전개하자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서 기대값이 충족 못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퀘스천이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는 상반기까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빨리 7월 8월 달 되기 전에 뭐죠? 엔비디아를 꺾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핑계 대는 거죠. 엔비디아 대타를 찾을 수 있으면 빨리 꺾습니다. 여기서 그럼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그게 될 것 있냐 같은데요. 이거지. 엔비디아 대타가. 박사님께 이건 드려야 될 질문이 네. 맞으실 것 같은데 엔비디아 지금 사실상 AI 반도체 독점이잖아요. 사실상 독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체계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AMD뿐만 아니라 새로운 강세를 많이 진출하면서 약간 레드오션화가 단기간 내에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레드오션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시장 규모가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레드오션이라는 거는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네. 경쟁자가 많아진다고 그런 초기에 레드오션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시장을 더 빠르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생길 거냐,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클 거냐, 두 개가 사실은 별개가 아니고 어떤 게 먼저다라고 딱 정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때로는 두 개가 시너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삼성전자가 빠르게 지금 캐치업을 해가지고 물량 확 늘릴 수 있으면 지금 어떤 소극적이었던 그 최종 수요자들이 더 빠르게 투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칩이 충분하다면. 지금은 어차피 엔비디아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 칩셋을. 근데 그 물량의 한도가 있는 게 뻔히 알잖아요. 연간 뭐 55만 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까 그걸 대부분이 가져가고 있는 뭐 오픈 AI라든가 이미 있기 때문에 선고객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HBM 같은 것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공급이 빨리 가능해지면 엔비디아 자체일 수도 있고 대체 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최종적인 AI 관련된 칩셋 자체 물량이 늘어나려면 최종 수요자들이 대규모로 빨리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같이 커지면서 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박사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왜 독점을 하느냐에 있어서도 공돌이 맞지 공대분들이 그 기술자분들이 인터넷에 글 엄청 많이 쓰시잖아요.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를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그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 플랫폼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다라는 게 있어서도 그것도 하나의 해자가 되나요? AMD나 다른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는 거 있어서? 저도 그런 분석 기사를 사실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AI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중앙 처리 장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CPU 같은 건데 그것이 모바일에서는 AP인 거고 이것이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에서는 이제 CPU가 되는 건데 그래 뭐 인텔이 제일 잘 만들고 있고 또 AP는 또 퀄컴이라든가 이런 뭐 삼성전자도 하고 있는데 보통 그런 중앙 처리 장치가 있으면 단순히 그 칩셋만 되는 게 아니라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명령 체계가 필요해요. 언어 체계라는 세트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체계가 맞춰야 있고 또한 서로가 궁합이 잘 맞아야지만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다른 요소들, 뭐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픽 칩셋이 될 수 있고 통신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높여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엔비디아가 사실 먼저 시장을 선점하다 보니까 GPU에 관해서는 가장 옛날부터도 앞서 있었고 가장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던 업체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고 그런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GPU에서. 그래서 그런 체계들이 이미 잘 만들어져 있고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 무조건 반도체 칩만 잘 만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동시에 해결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칩만 만드는 능력으로 따르치면은 1, 2년 정도 지나면은 만드는 곳이 여러 군데 이름이 등장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왜 파운더리가 다 뭐 삼성전자 칩 더 작게도 만들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왜 2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TSMC를 왜 못 따라가느냐, 그건 사실은 TSMC가 갖고 있는 단순히 공정 능력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AS라든지 고객과 코워크하는 여러 가지 문화 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런 아키텍처 같은 것이 제공되지 않다면은 단순히 칩셋만 가지고는 고객을 빠르게 뺏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엔비디아의 독점은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 지금 두 분 말씀을 듣는데 이거 제가 한 2시간 해야 될 걸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에 두 분의 고수를 모셨다. 언더스탠딩 안 왔으면 좋겠다. 정말로 제가 물어볼 게 지금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얼마 없는데요. 45분까지 조금 쿠다 시스템이 쿠다 프레임워크가 한마디로 10년 먼저에서 10년을 10년을 강산이 변한다잖아요. 여기서는 10년이면 2번 변해요. 큰 그 아키텍처 변하는 게 한 늦어도 4, 5년에 변하기 때문에 네. 두 번의 큰 산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앞에가 큰 실수 벌어지지 않으나 네. 거의 한 5, 6년은 못 따라간다 봐요. 네. 제가 딴 얘기인데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제가 메모리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공대 출신이긴 하지만 사실 엔지니어도 아니고 잘 모르긴 하는데 후배들 들어보면은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가 뭐 1등 하겠다고 했잖아요. 5년 네. 전에. 네. 근데 1등이 엄청 큰 슛을 범하기 전에는 그 600개 되는 커스터머를 가지고 그 제품의 가짓수만 한 1000개 이상의 프로덕트 가짓수를 다뤄본 이 30년 된 경력 이거를 삼성전자가 단순히 뭐 디램 하듯이 때려박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HBM을 만약에 하이닉스랑 똑같이 시작했으면 됐겠지. 근데 HBM 3일 놓쳐갖고 그나마 이 HBM 좀 늦은 것도 지금 이게 따라가려고 버거거리는데 파운드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텔이 왜 아까 IBK에서 그분이 하신 말이 됐냐면은 인텔 오늘 삼성전자 못 가는 그건데 인텔은 파운드리도 해왔고 메모리도 했었고 옛날에 디램도 다 해봤어요. 그쵸. 다른 걸 하려고 다 갔다 온 거거든요. 그 아저씨 해가지고 다시 게스링 와서 의기투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 한 지가 벌써 4년 됐거든요. 네. 이제 한 5년 차가 올해 말쯤 되니까 18A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다. 나와야 봐야 되지만은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1등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하면 진짜 2등이 위협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 반면에 쿠다를 포함한 GPU하고 HBM에서 이 쿠다 시스템은 10년 차이를 5년 안으로 좁힌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고 AMD가 올해 35억 달러 한다고 했거든요. 아까 거기서 했는데 AMD가 올해 하겠다는 35억 달러는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지난 분기에 했던 170억 달러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분기 매출에. 근데 이게 아무리 지 혼자 J컵으로 가지 않으나 계산해 보면 말이죠. 네. 엔비디아는 멈추고 얘네들이 이렇게 가지 않나 내년 2, 4분기까지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쿠다 시스템을 제외하고도. 그럼 쿠다 시스템 들어가고 이게 의미 있게 뭐 항상 발밑에 쫓아가려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를 쫓아간다 할 때 언제인지 아세요? 마켓시어가 한 20% 가까이 됐을 때 1등 하려고 욕심냈던 거예요. 그러다 삐끗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12%가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퀄컴 대규모로 한번 수주하면서 네. 반짝 올라갔던 시장에 19만 원. 그때 말씀하신 욕심낸 거지. 1등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AMD가 엔비디아 20%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한 분기에 20%라고요. 아무리 계산해도 내년 2분까지 못 와요. 못 와. 그래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플라이가 안 돼서 오히려 수요가 뒤로 숨을 수도 있는데 그럼 진정한 수요가 언제 얼마 클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정확히 모르는 거지.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실 말씀하시죠. 엔비디아의 우리는 독주가 약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변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변수 있다. 네. 아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엔비디아는 지금 GPU를 원래 만드는 회사고 왜냐하면 네. 이제 10년 전에 노트북을 사도 이미 GPU는 그쵸. 엔비디아 걸 쓰고 있었고요. 네. RTX. 근데 우리가 AI들을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크게 있는 건 아시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GPU를 방식을 이용하는 게 있고 CPU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GPU 방식이 지금 우세해졌느냐? 일단은 가격이 더 싸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GPU와 CPU의 차이는 GPU는 그래픽이다 보니까 약간의 에러나 오차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정확도보다는 굉장히 병렬로 많이 연결해가지고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것이 이제 GPU의 장점인데 네. 우리가 대부분 사실은 지금 수준에서 AI를 우리 활용하는 것들은 엄청난 정밀도와 분석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속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지만 빠르게 많은 대량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GPU가 먼저 올라갔던 거고 CPU 같은 경우는 비싸기도 하고 사실은 뭐 더 성능은 좋을 수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AI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GPU의 수준으로 미트시키기에는 너무 하이 퀄리티의 리콰이먼트가 되는 시점이 온다면은 CPU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GPU만 하고 CPU는 현재로서 거의 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CPU를 해오던 인텔이나 AMD 쪽에서 치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는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사실 퇴근길 라이브 저희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물론 엔비디아 알고 계시고 일부 투자했겠지만 국내 증시에 더 집중되어 있는 투자분들도 실제로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엔비디아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연도가 지금 매우 극심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HBM 중요한 오케이인데 두 분께서는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갭이 더 벌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어떠한 구도 변화가 생기면 삼성전자도 희망이 좀 있다고 보시는 전 두 분의 의견이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먼저 네 박사님께 박사님부터. 최근에 비슷한 질문을 제가 받았어가지고 네. 일단 그때 저의 답변은 1년 이내에는 큰 변동가 오기 쉽지 않다. 2년쯤 지나면 뭔가 우리가 삼성전자가 꽤 많이 쫓아왔다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 일단 짧게 그 정도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그 의견은 HBM에 한정해서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HBM에 한정해서 말씀드린 건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훨씬 좋게 나왔던 거는 HBM 때문인 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네. 그건 아직까지도 기존의 다른 D램들 가격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월 달에 봤을 때도 2022년 10월 그때가 이제 흑자에서 적자로 막 체인지되는 시점인데 그 가격을 못 미쳤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3월이나 4월쯤 되면 그 가격으로 넘어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전체 실적에 HBM의 효과 점점 희석되고 네. 훨씬 물량이 더 큰 기존의 서버 D램이나 그래픽 D램이나 모바일 D램 쪽에서의 실적이 더 도미넌트해지는 시점에 오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땐 지금 느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요거 전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근데 숫자는 저런데 주가는 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결국 니네 HBM 잘해? 이러면서 주가에는 프리미엄 또 안 줄 수도 있고. 그건 그렇죠? 이제 시장의 반응이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럼 본부장님의 의견은 네. 잘 모르겠어요, 삼성. 판단하기 어렵습니까? 저 행간의 의미는 뭐냐면 나 그거 언급도 하기 싫다 이 뜻이에요. 아 그건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긍정적인 포인트는 크게 없다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지금은 그 S24 그 뭐죠? S24 S24 그 갤럭시. 번역해 준다는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 명문지 앵커님은 망했다 그랬는데 나는 속으로 나는 땡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얘네 주가에 얼마나 영향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디케이션 낼 수 있는 게 퀄컴이나 뭐 또 인텔도 마찬가지로 온 디바이스 AI로 가는 거에 천병이 결국은 저기 엔비디아가 아니고 인텔이나 퀄컴 그쵸? 네.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PC 업체들하고 애플하고 삼성 같은 휴대폰 업체들이 그걸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해관계에서는 하이 스테이크를 갖고 있는 게 또 ARM이에요. ARM이 또 거기 그 스냅드래곤 그 X 시리즈 X 엘리트인가 그거 나오는 것도 그 저기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거 AI 그것도 올해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이 군단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 모멘텀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상반기는 아닌 것 같아. 상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저는 하나 더 디벨롭된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따지면 완전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인공지능과 네, 그렇죠. 반도체가 대장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또 별도의 테마가 있는 게 기업 코리아 밸류업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본부장께서 상반기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신 건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뭔가 정책 수혜입니까? 아니면 이 반도체 쪽입니까?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이 좀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한번 위해서는. 올라가고 나서 그게 잘 내려가지 않으니까 네, 그 정도 그쪽으로 계속 약간 푸시하면 좋겠는데 실제 그럴지에 대해서는 저는 반반이지만 그것도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네. 주위에 물어보니까는 그 별로 그렇게 신뢰를 안 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잘 됐으면 좋겠고 네. 포트를 가져간다면은 그 굳이 얘기하면 반도체 한 60, 그거 한 30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50, 30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반도체가 한 5, 60 정도 네, 되는 거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런 답변 너무 든든하죠. 좋죠. 그럼 또 든든하다고 드린 건 아닌데. 네, 진심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전 또 박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하이프되어 있고 인공지능 반도체가 굉장히 하이프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반도체 하면 그냥 HBM의 이슈가 거의 90%를 그쵸. 지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전체 매출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향력은 약간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내 HBM 산업은 박사님 관점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정말 초입이라서 여기서 뭐 5배, 6배 커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계십니까? HBM. 아직은 시장 초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앞쪽에 있는 전방 산업인 AI가 얼마나 확장이 될 것이냐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한두 달을 말씀드린 게 아닌 거잖아요. 그 실망의 시기가 오는 게 1년, 2년까지 가기 전에 한 번은 골짜기 건널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속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고 네. 연말이나 내년 초쯤 돼서는 조금 한번 어떤 상황이 볼지 봐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HBM 자체는 삼성전자도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최근에 조직 개편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강노정 사장님이 더욱더 이쪽에 더 많은 물량을 늘려가겠다, 포지션 크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었고, 그래서 양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것이 뭐 5년, 10년을 계속 또 굉장히 고성장을 갈 수 있는 산업이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중간에 많은 굴곡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만 어쨌든 HBM 관련해서 근데 우리가 또한 생각하는 게 HBM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아닌 거고 D램의 일종인 거고요. 그거를 적층해서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하나의
어떤 새로운 기술 중 갈래 중에 하나인 거기 때문에 네. 기존에 뭐 DDR4나 5를 잘 만드는 친구들이 이걸 못 만드는 건 아니고 기술의 사실은 공정이나 장비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닐 거거든요. 설계와 노하우 같은 것들이 조금 들어가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기존의 칩 메이커들이 사실은 들어오려고 마음먹으면 진입장벽이 분명히 있지만 충분히 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업체들이 가장 앞서 있다라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관 산업도 있을 테니까 한국이 한동안은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저는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실 게 엔비디아 성장하면서 우리 기업 같이 진짜 쭉쭉 성장할 만한 딱 하나의 기업을 보자면 뭘까? 이런 거를 또 물어보죠. 주가랑 이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주가가 미리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당연한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기업들 보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진짜 빵빵 치고 나갈 때 같이 성장하면서 그런 서프라이즈를 같이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딱 하나 꼽자면 어디 있습니까? 주가가 아니고 지금 기업 가치를 그렇죠. 말씀드리는 기업 가치를 거죠. 실적에 연관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사실은 현재로서는 가장 유망한 캔디드는 일단 삼성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예. 오. 결국에는 HBM을 공급할 수 있는 세컨드 서플라이어가 삼성전자 외에는 사실은 딱히 좀 강력한 도전자가 없는 상태이고 마이크론이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마 기술력이나 물량 면에 있어서는 한참 뒤떨어져 있는 3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 시대가 최소한 뭐 올 연말까지는 계속 저는 이슈가 될 거라 보고 있고 시장은 빠르게 커갈 거라 보고 있다면 하이닉스를 제외한다면 그 나머지 국내 기업 중에서 저는 삼성전자 그래도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생각이 소부장 됩니다. 다 포함해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HBM이 되면서 머티리얼이 뭐가 바뀌는지 네. 공정이 뭐가 바뀌는지 제가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소재나 어떤 장비가 영향을 특별히 받을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아마도 적층으로 싸니까 낸도와 관련돼 있는 관통형 전극과 연관된 식각이나 필링 같은 업체들의 일부가 됐을 것 같지만 대부분 우리가 공정을 해보면 그 물량이라는 게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소부장은. 장비는 많지만 우리나라 장비 업체는 그렇게 대형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소재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2019년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비롯한 세 가지 물건에 수출 제한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이 100조 원이 넘었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해서 불화수소의 양이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굉장히 1조 원도 안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100조 원의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정작 그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소재 쪽으로 가게 되면. 본부장님은요? 전 주가적인 관점에서 같이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네, 주가도 실질적으로도 하시면 한미반도체가 그 하나의 우리의 그 비교할 건 아닌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꺼지면 다 꺼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암도 있고 뭐 나중에 있는데 온 디바이스 바뀌면 근데 주정은 그런데 한국에서 꺾이면은 하이닉스가 꺾이면 꺾일 수 있는데 하이닉스는 일반 디램도 있고 일반 디램에서 삼성전자하고의 것도 있고 낸드에서의 뭐들 있고 나중에 뭐 이제 HBM 다시 끌어들면 또 다른 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순수하게 HBM이나 이런 걸 하면은 퓨어한 업체는 누가 뭐라 얘기해도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가 비싸죠. 비싸죠. 올해 기준으로는 뭐 한 50배 이상 된다고 하니까. 근데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신 건데 뭐 올 가을이 아니고 내년 1월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올 가을 돼 갖고 내년에 갈 수 있다 하면은 내년도 이익을 땡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이스가 돼 있는 업체는 내년도 이익을 땡기기 쉽죠. 후반 업체는 갑자기 나온다 해서 내년도 이익을 땡기기 어렵잖아요. 그럼 한미반도체는 쌓여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내년 걸 땡기게 돼요. 그럼 내년 걸 땡기면 비싸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직군 주가에서. 일주일 뒤에 한 20% 오르고 나서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두 분 말씀을 듣는데 각각 한 시간을 써야 될 분들 그러니까요. 저희가 시간을 작가들이 계속 같이 부르겠다는데. 그림은 너무 좋죠. 그런 얘기 하지 마. 배고파서 안 돼. 졸려서 안 돼. 다음에 저희가 한 막 2시간 졸리면 할애해야 됩니다. 한 2시간. 이거 녹화로 해야 돼. 녹화로 사실은 네. 특집으로 녹화로 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아쉬워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정말 짧게만. 이건 정말 예측의 영역이고 무의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HBM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게 만약에 단물이 몇 달 안에 단물이 빠진다면 다음 테마가 대세 테마가 될 수 있을 만한 AI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요런 거를 좀 예측할 수는 있을까요? 미리? 뭐 CXL 얘기도 있고 뭐 저기 MUF에 뭐 이런 것들도 막 뭐 말씀을 하시니까 아직은 그런 걸 논하기조차 너무 이릅니까? 혹은 그런 거를 대충 예상하시는 주가가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주가 얘기하니까 주가가 많이 달렸어.
아 이미 암이 PSR 40배 가고 PER 100배 가는 순간에 한국의 그런 IPV 디자인 업체가 다 간 건 아니더라도 얼추 그냥 한 디스카운트해서 갖고 좀 식으로 들면은 뭐 그렇죠?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박사님은 혹시 그러니까 지금 AI 바운더리에서 지금 질문하신 그렇죠. 거죠. AI 반도체 지금 뭐. 사실 본부장님 말씀하니 굉장히 공감되는 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았던 업들이 정말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오르는 애들 몇 개 없잖아요. 그냥 테마로 붙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실체가 없어지는 순간 사실은 그건 거품이 되는 상황이라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설계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일본이나 독일처럼 소재를 뭐 독점할 만한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HM이라는 소재가 연관성이 있다. 조금이라도 연관성을 찾아서 사실은 주가가 반등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말씀하실 때 HBM의 거품이 빠지는 순간이라고 네. 하면은 실체가 없었던 기업들은 80~90%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 알겠습니다. 아 보내드려야 되는데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쉽네. 너무 아쉽게 네, 알겠습니다. 시간만 다 갔습니다. 아침에 또 모시던지 아니면 녹화 방송으로 모시던지 꼭 한번 두 분. 두 분 케미가 좋네요. 너무 좋아요. 산업과 그리고 주가랑 이런 거를 네. 같이 두 분이. 시장- 맞아,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 너무 좋은데 30분 딱 적당해요. 적당해요. 졸리울라 그랬지.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방송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오늘 아쉽지만 두 분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더스탠딩 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님 그리고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원 박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니까요. 또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요. 시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 진짜 그 AI 저기 엔비디아 이런 거를 리스크나 경계감이나 약점을 좀 찾으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뚜렷하게 지금 보이는 게 없네. 그렇죠. 근데 젠슨 왕이 얘기하는 거 보면 살짝 설레발 끝물 같기도 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까지 엔비디아 실적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금요일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기분 좋게 수익 많이 내셔서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